시니어 발레아주는 중장년층, 특히 50대 이상에게 인기가 많은 헤어 염색 스타일로 자연스러운 컬러 그라데이션 효과를 통해 흰머리와 기존 모발색을 세련되게 연결해주는 기법입니다. 흰머리를 감추기보다는 살리는 방향으로 자신만의 세련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할 만한 스타일입니다. 시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주변에서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새치티가 많이 안 나서 생활이 편해졌다 등 긍정적인 후기들이 많습니다. 최근 SNS, 유튜브 등에서 시니어 발레아주 성공 사례와 후기 영상들이 활발하게 공유되며 4060대 여성 사이에서 트렌드로 정착 중입니다. 흰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완전 커버 염색입니다. 뿌리부터 끝까지 새까만 색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2주만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흰 뿌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더 눈에 띕니다. 그래서 또 염색하고 또 염색하고 결국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 가는 게 루틴이 되어버리죠. 저는 25년간 시니어 헤어 스타일링을 연구해온 박사 정민재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의 흰머리 관리와 얼굴 윤곽을 살리는 염색 디자인을 전문으로 해왔는데요. 그동안 수천 분의 머리를 직접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흰머리는 가릴 대상이 아니라 디자인 자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시니어 발레아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흰머리를 100% 덮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섞어주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자라도 경계선이 거의 안 보이고 3개월에서 4개월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염색 횟수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세요. 발레아주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시니어한테는 안 어울린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니어 분들에게 훨씬 더 적합한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얼굴 윤곽을 밝혀주는 페이스 프레이밍 효과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리프팅 되어 보이거든요. 실제로 똑같은 나이인데 발레아주 하신 분과 완염하신 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최소 5년에서 10년 차이나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 발레아주나 되는 건 아니에요. 시니어 분들에게는 특별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대비를 낮춰야 하고 페이스 프레이밍으로 얼굴선을 살려야 하고 무엇보다 두피 손상을 최소화해야 하죠.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흰머리 때문에 한 달에 몇 번이나 염색하고 계신가요? 챕터 2 공감과 사연. 제가 작년에 만난 분 중에 박영애 67세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한 달에 2번씩 뿌염을 하셨는데 두피가 너무 민감해져서 염색할 때마다 따갑고 아프다고 하셨죠. 그런데 안 하자니 흰 뿌리가 금방 올라와서 외출하기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염색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한 달에 10만원씩은 꼬박꼬박 나가니까 1년이면 100만원이 훌쩍 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께 시니어 발레아주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흰머리를 완전히 안 가리면 더 늙어 보이지 않겠냐고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 주변 라인만 1단계에서 2단계 밝게 올렸더니 얼굴이 환해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생기면서 오히려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무엇보다 3개월이 지나도 뿌리 경계가 거의 안 보이니까 염색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염색 루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염색 방식을 바꿨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미용실 요청 스크립트는 그대로 복사해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발레아주 해달라고만 하시면 시니어에게 안 맞는 스타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박영애 67세님처럼 여러분도 작은 염색 방식의 변화만으로 충분히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절반으로 줄이고
두피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시니어 발레아주가 뭔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어떤 톤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챕터 3 본론 마이너스 시니어 발레아주 핵심 설계 7단계. 먼저 발레아주가 정확히 뭔지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발레아주는 프랑스어로 쓸어 바르다는 뜻인데요. 기존 염색처럼 뿌리부터 끝까지 똑같이 칠하는 게 아니라 붓으로 자유롭게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명암 효과가 생기면서 입체감이 살아나죠. 젊은 분들은 이걸 화려하게 하지만 시니어 분들은 훨씬 더 섬세하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대비를 낮춰서 자연스럽게 흰머리와 검은 머리를 섞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피부톤 매칭입니다. 쿨톤이신 분들은 애쉬 브라운이나 스모키 베이지, 펄 실버 같은 차가운 톤이 잘 어울려요. 반대로 웜톤이신 분들은 소프트 모카, 밀크티 브라운, 샴페인 베이지처럼 따뜻한 톤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만난 김수진 64세님은 쿨톤이셨는데 처음에 웜톤 베이지로 염색하셨다가 얼굴이 누렇게 떠보이는 바람에 다시 하셨거든요. 피부톤 하나만 제대로 맞춰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미용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50대 이상 여성의 약 70%가 완전 커버 염색을 하고 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한 달 이내에 뿌리 리터치를 한다고 합니다. 염색 주기가 너무 짧은 거예요. 반면에 발레아주를 적용한 경우에는 평균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염색 횟수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설계하는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뿌리 경계 최소화 매핑이에요. 뿌리에서 5cm 정도는 건드리지 않고 그 아래부터 자연스럽게 발기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자라는 흰머리가 있어도 경계가 흐릿해서 티가 안 나요. 이게 시니어 발레아주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로라이트로 깊이감을 보강하는 거예요. 로라이트는 하이라이트 반대 개념인데 어두운 톤을 살짝 넣어주는 겁니다. 전체를 다 밝게 하면 푸석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만들어주면 윤기가 살아나고 볼륨감도 생깁니다. 특히 모발이 가늘어지신 분들한테 정말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가 페이스 프레이밍인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얼굴 양옆 라인, 그러니까 관자놀이에서 턱선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1단계에서 2단계만 밝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빛이 들어오면서 리프팅 효과가 생깁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경숙 71세님은 페이스 프레이밍만 했는데도 주변에서 살 빠졌냐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선이 밝아지니까 윤곽이 또렷해 보이는 거죠. 네 번째는 노란기 방지 쿨토닝 계획입니다. 염색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면서 노랗게 뜨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흰머리 비율이 높으신 분들은 더 심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쿨톤 토너를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6주에서 8주마다 토너나 글로스 트리트먼트를 받으시면 노란기를 잡아주고 윤기도 유지할 수 있어요. 퍼플 샴푸를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쓰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두피 보호 설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피가 얇아지고 민감해지잖아요. 그래서 탈색약을 바를 때 두피에 직접 닿지 않게 섹셔닝을 세밀하게 해야 하고 보호제를 미리 발라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항상 시술 전에 두피 컨디션을 먼저 체크하거든요. 건조하거나 각질이 있으면 그날은 시술을 미루는 게 맞아요. 여섯 번째는 대비 조절인데요. 흰머리가 30% 이하면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지만 60% 이상이면 검은 머리와 흰머리의 대비가 너무 강해집니다. 이럴 때는 딥톤 로라이트를 깔아주고 그 위에 하이라이트를 넣는 리버스 발레아주 기법을 쓰는 게 효과적이에요. 조명도 차이를 줄여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 마지막 7번째는 유지 루틴 설계입니다. 토너는 6주에서 8주마다 컷과 라인, 보정은 8주에서 10주마다, 전체 리프레시는 3개월에서 4개월마다 하시면 됩니다. 이 루틴만 지켜도 비용이 기존 완염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열기구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열보호제를 바르시고 고온은 피하셔야 색이 오래 유지됩니다.
실제 케이스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조미나 62세님은 흰머리가 40% 정도 있으셨고 쿨톤이셨어요. 이분께는 스모키 베이지 베이스에 페이스 프레이밍으로 펄 실버를 얹어드렸습니다. 뿌리는 5cm 남기고 시작했고요. 결과가 정말 좋았어요. 얼굴이 환해 보이고 흰머리는 자연스럽게 섞여서 오히려 세련된 느낌이 났죠. 이분은 4개월 뒤에 오셨는데 그때도 여전히 깔끔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핵심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피부톤을 정확히 파악하고 흰머리 비율에 맞춰서 대비를 조절하고 뿌리 경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 프레이밍으로 얼굴선을 살리고 정기적인 토너 관리로 노란기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본인 피부톤이 쿨톤인지 웜톤인지 모르시나요? 손목 안쪽 혈관색을 보시면 됩니다. 푸르스름하면 쿨톤, 초록빛이면 웜톤이에요. 아니면 금목걸이와 은목걸이를 대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잘 어울리는지 보셔도 됩니다. 은이 잘 어울리면 쿨톤, 금이 잘 어울리면 웜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실제로 미용실에서 어떻게 요청하는지 구체적인 팁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4 확장 본론 마이너스 실전 적용 가이드. 미용실에 가서 무작정 발레아주 해달라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디자이너분들도 시니어 발레아주는 일반 발레아주랑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완전 커버 말고 그레이 블렌딩 발레아주로 뿌리 경계 최소화 부탁드린다고요. 앞머리와 옆 라인은 1단계에서 2단계 밝게 페이스 프레이밍 원하고 전체는 소프트 모카나 애쉬 베이지로 낮은 대비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노란기는 쿨토너로 6주에서 8주 루틴으로 잡고 싶다고 하시고 손상 부위는 로라이트로 깊이감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걸 종이에 적어가셔도 좋아요. 사실 말로만 설명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요즘은 사진 들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텍스트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디자이너분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대로 적용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시술에서 너무 극적인 변화를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계속 검은색으로 완염을 하셨던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밝게 올리면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베이스를 자연스럽게 만드는데 집중하시고 두 번째 방문 때 페이스 프레이밍을 조금 더 강화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색이 바를 때를 대비한 홈케어도 정말 중요해요. 퍼플 샴푸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만 쓰시면 되는데 거품 내서 3분에서 5분 정도 두셨다가 헹구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쓰면 오히려 보랏빛이 돌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샴푸 후에는 반드시 트리트먼트나 헤어 오일로 보습해 주셔야 색이 오래갑니다. 머리카락이 건조하면 색소가 빠져나가거든요. 드라이기나 고데기 쓰실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고온은 색을 빠르게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열 보호제를 먼저 뿌리시고 온도는 중간 정도로 낮춰서 사용하세요. 특히 고데기는 180도 이하로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매일 고온으로 스타일링 하시면 아무리 좋은 염색을 해도 한 달 만에 색이 다 빠져버려요. 계절별로도 관리법이 조금 달라요. 여름에는 자외선 때문에 색이 더 빨리 바래니까 모자를 쓰시거나 헤어용 자외선 차단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는 건조해서 정전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헤어 에센스나 오일을 조금 더 자주 발라주세요. 정전기로 머리카락이 엉키면 큐티클이 손상되면서 색이 탁해 보일 수 있거든요. 혹시 염색 후에 두피가 가렵거나 각질이 생기시면 절대 긁지 마시고 두피 진정 토너나 저자극 샴푸로 부드럽게 케어하세요. 염증이 생기면 다음 염색 때 더 민감해질 수 있으니까요. 두피 건강이 나빠지면 머리카락 자체도 약해져서 염색이 잘 안 먹습니다. 발레아주는 커팅도 중요해요. 레이어를 적절히 넣어주면 색의 입체감이 더 살아나거든요. 너무 일자로 자르면 그라데이션 효과가 덜하고 적당히 단을 주면 움직임이 생기면서 색이 더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얼굴 주변 레이어는
페이스 프레이밍 효과를 극대화해주니까 꼭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비용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 시니어 발레아주를 하실 때는 일반 염색보다 조금 더 비쌀 수 있어요. 시간도 더 걸리고 기술도 필요하니까요.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인데 지역이나 미용실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유지 비용을 따져보면 훨씬 경제적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10만원 내는 것보다 3개월에 한 번 20만원이 훨씬 저렴하잖아요. 1년으로 따지면 120만원이 80만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시술 시간도 고려하셔야 해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미용실 예약하실 때 여유 있게 잡으세요. 중간에 서두르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편하게 앉아서 책 읽거나 스마트폰 보시면서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해보시면 정말 간단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에 만족하셔서 다시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시니어 발레아주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거의 100% 계속 유지하세요. 챕터 5 마무리. 자, 오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리해 볼까요? 흰머리를 완전히 가리는 기존 염색 방식은 뿌리 스트레스가 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해야 하고 두피 손상도 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었죠. 반면에 시니어 발레아주는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섞어주면서 뿌리 경계를 최소화하고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유지되고 두피 자극도 적고 장기적으로 비용도 절약되는 방식이에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완연만 고집하시면 두피는 점점 더 약해지고 머리카락도 끊어지고 염색 주기는 더 짧아집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피 건강은 유지되고 염색 횟수는 3분의 1로 줄어들고 얼굴은 훨씬 밝고 젊어 보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매일 거울 볼 때마다 뿌리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이겁니다. 지금 다니시는 미용실에 전화하셔서 시니어 발레아주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요청 가이드를 메모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완전 커버 말고 그레이 블렌딩 발레아주, 뿌리 경계 최소화, 페이스 프레이밍으로 얼굴선 밝게, 낮은 대비, 콜 토너 루틴. 이 5가지만 전달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뭘 다룰까요? 시니어 발레아주 스타일링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드라이 방법이 볼륨을 살려주는지, 고데기 없이도 자연스러운 웨이브 만드는 법, 얼굴형별로 어울리는 헤어라인까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염색만 잘해도 좋지만 스타일링까지 제대로 하시면 정말 완벽하거든요. 제가 25년 동안 시니어 헤어를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나이 들수록 헤어는 단순히 멋을 내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지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거울 볼 때마다 만족스러우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도 그 자신감을 꼭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부톤은 쿨톤인가요? 웜톤인가요? 그리고 흰머리 비율은 대략 몇 % 정도 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여러분께 딱 맞는 팔레트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